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인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대형 SUV를 하나 출시를 했죠. 바로 3세대 신형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세대 신형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관계로 이 구형, 990이라고 하는 2세대 팰리세이드의 근황은 어떤지, 과연 신형 대비해서 2세대 팰리세이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뭐 신차가 출시되면 보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가격이 확 뛰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새롭게 출시되는 3세대 팰리세이드도 전작 대비해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그 오른 가격에서 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상 가격을 보니까 2.5 터보 하이브리드에다가 캘리그라피 등급 선택하면 6천만 원이 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주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구형 팰리세이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세대 팰리세이드 신형이 출시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반반으로 갈렸죠. 뭐 나는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저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구형하고 신형하고 나란히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면 신형이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모습이나 뒷모습을 실제로 보기도 했지만 당연히 신형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형이 낫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구형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쪽에 준비한 차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고요. 여기에 준비한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이에요. 두 가지 모델의 차이가 외관이나 뭐 이런 것에서도 있지만 실내 옵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해보고 990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신형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이 바뀌었죠. 2.5 터보 가솔린이 있고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준비한 이 구형 모델들은 디젤은 뺐습니다. 왜냐면 디젤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디젤 모델은 아니고 전부 다 가솔린 모델로만 가져왔어요. 일단은 스펙상으로만 놓고 보면 둘 다 3.8 가솔린 모델이라는 거 동일하고요. 캘리그라피 등급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얘는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전륜구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점만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 디자인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우리가 뭐 기존에 굉장히 많이 봐왔던 그런 약간 멧돼지 같은 디자인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DRL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DRL이 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법규에 보면 DRL과 DRL 사이에 얼마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는 사실 안 끼워 넣고 싶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캘리그라피 등급이다 보니까 앞쪽에 그릴에서도 블랙 하이글로시랑 크롬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팰리세이드가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대형 SUV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를 잘 뽑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SUV라고 하면 뭐가 있지? 모하비 정도가 있었고 베라크루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맥스크루즈가 있었잖아요. 근데 맥스크루즈는 사실 대형 SUV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그냥 산타페에다가 전장 늘려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산타페 엑스라지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정도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팰리세이드가 나옴으로써 진정한 대형 SUV는 이거지 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를 하나 제공해 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신형을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DRL이랑 램프 요 정도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릴이 무슨 느낌이냐면 로봇이 변신할 것 같은,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뭔가 약간 오토봇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형보다는 이 페이스리프트 된 디자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도 그럴만한 게 사실 쟤는 2010년도 후반에 나온 차고 얘는 2022년 6월 이후에 판매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조금 더 신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죠. 아니 그럼 2년 만에 풀체인지가 나오는 거야?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은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얘가 판매된 기간이 조금 더 짧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판매된 기간에 놓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냐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늦게 뽑은 애들 정도만 간신히 보증기간이 살아있고, 페이스리프트 된 애들은 모든 물량이 전부 다 보증기간이 살아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도 두 가지 모델들은 뒤쪽에서 봤을 때 사실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이런 느낌일 정도로 차이점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일단 요 아래 이 범퍼 디자인 요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구형에서는 약간 디퓨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하단부 범퍼 디자인을 만들어놨는데 신형부터는 그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죠. 그리고 요 후진 가이드램프 요런 것들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가 하나가 없죠. 근데 신형부터는 룸밀러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사실 그 외적으로 램프가 변했다든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무언가가 변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앞모습에서는 진짜 크게 변화를 줬는데 뒤쪽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뒤쪽만 보고 페이스리프트 된 팰리세이드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팰리세이드를 구매할 때 캘리그라피 등급을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트렁크를 딱 열면은 뭐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이거든요 7인승 차량들 같은 경우에 캘리그라피 등급에서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면 3열 시트를 전동으로 펴고 전동으로 접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캘리그라피 등급으로 사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캘리그라피 등급은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위쪽으로 보면은 와이드 썰루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 와이드 썰루프랑 뭐 사륜구동 요 정도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그 안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냐면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안전사양 관련된 옵션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실 때 캘리그라피 등급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구형이다 하더라도 캘리그라피 이상,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캘리그라피 이상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돈을 좀 덜 쓰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캘리그라피는 안 사더라도 르블랑 이상 정도는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실내가 중요하니까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실내가 차이가 좀 많거든. 구형의 실내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걸고 구형하고 페이스리프트 버전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이 디스플레이예요. 이 구형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보통은 12.3인치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좀 옛날에 나온 자동차다 보니까 옛날이라고 하기에 요즘은 한 4, 5년만 돼도 되게 옛날이라고 느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차량의 연식이 2021년 9월식이에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됐어. 3년밖에 안 됐는데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약간 옛날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좀 이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옛날에 현대가 사용하던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부분도 약간 플라스틱 요소라든지 가죽 같은 것도 지금 신형에 비하면 뭔가 약간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따가 신형 보여드리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버튼들도 디스플레이가 약간 옛날 전자사전에 들어갈 법한 그런 디스플레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신형은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 자체도 터치식으로 좀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구형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웬만하면은 실내 인포테인먼트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등급에서부터는 여기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캘리그라피 등급이 아닌 애들은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안 들어가고 보통은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안전 관련된 옵션, 주행보조 관련된 옵션들에서도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보조 1, 그러니까 HDA 1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HDA 1이 사실 HDA 2랑 비교해서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동 차선 변경이라든지 뭐 고속도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구형이 뭔가 좀 더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하네. 자, 페이스리프트 이후 팰리세이드 모델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훨씬 커졌어. 당연히 디스플레이 이 정도는 돼야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핸들 디자인서부터 해서 실내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핸들 디자인도 조금 더 신형으로 바뀌었고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약간 우드 패턴 같은 플라스틱, 실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짝
살짝 변경점을 줬고, 그리고 공조장치도 디스플레이로 들어갔죠. 이거 터치도 됩니다. 위쪽으로 보면 아까 뒤쪽에 카메라 하나 더 달려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룸미러 카메라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주행 보조 관련해서도 차이점이 많죠. 여기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외에 HDA2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출입로부터 해서 자동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캘리그라피 등급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형 대비해서 얼마나 가성비 있는 가격을 보여주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세대 팰리세이드 이전에 나왔던 2세대 팰리세이드의 구형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 두 가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확실히 옵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외관에서는 앞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가격에 따라서 뭘 사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구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식에 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식에 주행거리가 한 2만 킬로, 그러니까 두 차량 모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고 연식도 거의 최근에 가까운 그런 차량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이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등급에다가 H트랙 4륜구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신차 출고 당시에 5,100만 원이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2호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주행거리 2만 킬로인데, 아쉽게도 캘리그라피 등급이긴 하지만 H트랙 4륜구동이 좀 빠져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신차 출고가가 한 5,300만 원 정도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페리 전과 후에도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거야? 한 300만 원 정도 올랐죠? 근데 이번에 신형 나면서 또 오르는 거야? 그렇죠. 300만 원이 또 올랐습니다. 6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완전 처음 나왔던 팰리세이드 대비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다 보니까 이게 신형 팰리세이드가 당연히 좋겠지. 디자인도 바뀌고 옵션도 더 좋은 거 들어가고 했긴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구형 가격이 그래서 가성비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얘는 3년 3만 킬로 탄 캘리그라피가 신차 출고가 5,100만 원이었을 때 현재 가격이 3,700만 원대가 됐습니다.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예요. 1년에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씩 감가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1년에 10,000km 정도밖에 안 됐고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감가폭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년에 500만 원씩 감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1년에 500이면 진짜 이분은 3년 만에 캐스파 한 대가 날아간 거야. 그 정도로 감가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년 2만 킬로 됐고 신차 출고가 5,300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100만 원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 2년 2만 킬로 만에 1,200이 날아간 거예요. 잠깐만, 얘는 1,400이 날아갔는데 얘는 1,200이 날아갔네? 얘는 1년에 600씩 날아간 거예요. 다시 보니까 너 감가가 좀 덜 됐구나. 감가 방어를 잘하는 애였네. 페이스리프트 2호 모델이 감가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잠깐만, 너 왜 이렇게 감가가 심하니? 아니 그럼 중고로는 페이스리프트 된 애를 사는 게 훨씬 이득 같네? 당연하죠. 페이스리프트 된 애를 사는 게 감가도 훨씬 더 심하고 지금 얘랑 거의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얘는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에 한해서 보증기간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페리 모델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감가가 덜 될 거 아니야? 이미 2년 정도가 지났고 한 1,200만 원 정도가 이미 감가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감가가 좀 덜 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보고서라도 그래도 자동차는 신형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가격 나왔죠? 6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난 구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신형에는 9인승이 들어가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있다고? 얼마 전에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없앴던 당연히 신형이 나올 수도 있지. 신형 같은 경우에 옵션이 구형 페이스리프트 버전 대비해서 뭐 차로 유지 보조 2라든지 핸들 그립 감지 센서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든지 뭐 9인승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6천만 원이면 중고로 GV80도 사. 근데 그거는 중고로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람보르기니도 6천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팰리세이드를 살려다가 제네시스 끝판왕을 샀는데. 그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또 그렇기도 하네. 이게
사실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선택지가 너무 많고 이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게 3,700이고 얘가 4천 초반이면은 이걸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팰리세이드 신형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이 세 가지 차량 중에서 과연 어떤 차를 구매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